네, 방금 리포트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권은희 의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또 기소가 됐는데 이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손 변호사님, 먼저 방금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한명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돈을 건네줬다는 그 업자의 이제 진술이 굉장히 유일한 지금 증거로 돼 있는데 과거 판례라든지 이런 거 비춰보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의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섣불리 짐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유죄의 가능성, 이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한 반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급하셨지만 증거라는 것이 사실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그런 진술이 가장 현재로서는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증언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최초의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줬다고 했지만 그 후에 법정에서는 번복을 해서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이 믿을 만하냐? 둘 다 사실일 수는 없거든요.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말이냐? 과연 1심과 2심에서 어떻게 이해한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느냐? 2심 재판부의 증거 판단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대법원에서 오늘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려운 판단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섣불리 쉽게 승복하기는 어려운 그런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여파는 아마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권은희 의원 건도 증거와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할 때는 유력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는데 이제 어떤 시민단체 또 고발로 이게 번복이 됐어요. 네. 좀 자가당착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그 당시에 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할 당시에 그 가장 유력한 그 여러 가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권은희 전 이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당시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만 그런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였거든요. 따라서 검찰도 그 권은희 당시 그 수사 과장의 그런 진술을 믿고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기소를 한 것인데 재판을 받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사실은 그 김용판 전 청장의 그런 변명이 다 해명이 받아들여졌고 그렇다면 외압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 대법원 그 최종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 애초에 그 검찰의 판단이 결과적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가당착 또는 모순이라고 결과적으로는 보일 수 있겠지만 또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자신이 이게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잘못된 사람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잘못되게 수사를 하게 만든 그런 원인을 찾아서 또한 그런 그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유죄라고 판단된다면 기소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 모해 유증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서 과연 유죄가 나올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네. 이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사실 곤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불과 2년 전에는 이 권 의원의 진술, 물론 당시에는 이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이제 진술인데 그걸 내세워서 사실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기소했는데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자신들이 그 어떤 유력한 증거로 채택했던 권 의원의 진술을 이제 허위 증언이었다라고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지금 기소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의 그런 진술이나 증언을 증거로 삼아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뭐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모든 경우에 위증죄로 기소를 하진 않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건의 어떤 그 큰 파장, 그동안 일으켰던 국가적인 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당 진술과 증언을 했던 권은희 현 의원의 어떤 그 비중 등등을 고려할 때 굉장히 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검찰 입장에서도 당시에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에 대한 수사의 잘못된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권은희 의원의 어떤 그 진술이나 증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그 영향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30일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을 때 권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죠. 네. 수사 과정에서 축소 은폐가 있다는 주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김용판 서울시 전 이제 경찰청장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게 위증
위증죄가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실이 아닌 증언을 했을 경우에 모두 다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은희 그 당시 수사 과장이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즉 김용판 그 전 청장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거짓되는 사실을 증언했다. 즉 외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을 했어야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네.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고 자신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또는 제가 느낀 것이 사실이 아니었었네요. 이렇게 했을 때 위증죄가 전부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일단 이번에 그 모해 위증죄를 기소가 된 이상 법원의 그 판단을 받겠습니다만 법원의 핵심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권은희 수사과장이 외압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김용판 청장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외압 사실을 증언했다라는 점이 증명이 되어야 모해 위증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네. 앞으로 이번 사건 재판도 굉장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권은희 재판 앞으로 어떻게 또 치열하게 이 공방이 펼쳐질지 주목이 되는데요. 다음 주제 또 살펴보겠습니다.